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사회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베네수엘라와 가까운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까지 대선 개표가 사기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양국 관계도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베네수엘라는 칠레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고 외교관들을 철수시켰고요. 칠레는 베네수엘라에서 오는 이민자 행렬을 막기 위해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칠레와 베네수엘라 사이에 번진 부정선거 후폭풍 관련 소식 잠시 후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에서는 네팔에서 온 수잔 샤키아 씨와 함께합니다. 네팔에서는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만큼 그들이 모시는 신도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신들의 도시 카트만두부터 히말라야 관문 포카라까지 네팔 곳곳에 숨은 매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이 자리에서 이란이 앞으로 몇 시간 안에 하마스 지도자 이스라엘 한이 암살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인은 전쟁을 반대하며 공식적으로 10월 7일 전쟁과 민간인, 여성, 어린이 살해에 반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의 러시아 방문은 한이에가 이란 테헤란을 찾았다가 암살당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급격히 높아진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마을을 점령했다고 밝힌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을 격퇴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러시아 남서부 크루스크주 마을 74곳을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러시아 영토 40제곱킬로미터를 추가로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을 계속 격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24시간 동안 최대 420명의 병력을 잃었고 지난 6일 크루스크 기습 이후로는 2030명의 병력 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군부대 로켓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서 로켓 약 25발을 발사했다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3일 밤 약 25발 로켓이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위쪽으로 발사돼서 인근 마을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로켓이 공터에 떨어졌으며 부상자 보고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즈볼라는 로켓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을 밝히면서 이 지역의 이스라엘 군사기지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를 점거했습니다. 폴코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지난 3일 안사르 알라 세력이 사나에 있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직원들에게 문서, 가구, 차량 등의 소지품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뒤 사무실을 점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사르 알라는 알라의 전사란 뜻으로 후티 반군의 공식 명칭입니다. 후티 반군이 예멘에서 활동하는 유엔 직원들을 납치한 적은 있습니다만 사무실을 점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후티 반군이 납치된 직원 중 한 명으로부터 간첩 혐의를 자백받아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는데요. 영상 공개 자체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대표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미중 고위급 회담이 내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열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금융실무그룹 소속 관리들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회담을 가집니다. 이번 회의는 금융실무그룹이 지난해 말 발족한 이후 5번째 회의자 중국에서 열리는 2번째 회의로 미국 대표단은 브렌트 니먼 미 재무부 국제금융 담당 차관보가 이끌며 연방준비제도와 증권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포함됩니다. 중국 측에서는 슈안 창넛 인민은행 부행장이 대표로 나옵니다.
양국 관계자들은 금융 안전성과 국가 간 데이터, 펜타닐 같은 주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평화를 얻기 위한 공격입니다. 네. 사실 이 두 단어가 서로 맞지가 않죠. 저 말을 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 네. 네. 안 맞는 이야기지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두 단어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본토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8일째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영토를 점령할 의사는 없다라고 밝혔고 대신 공정한 평화에 동의하면은 공격을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이 러시아가 공정한 평화 회복을 빨리 동의하면 동의할수록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러시아 본토 공격을 멈출 것이고 사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지역 차지하는데 관심이 없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쿠르스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인데요. 수미라고 있습니다. 국경 바로 옆인데 네. 이 지역이 이미 6월 달에 그 이후부터 해서 2100차례 공격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맞대응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국민 보호가 이번 보호하기 작전의 위해서. 목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반면에 러시아에서는 네. 이 우크라이나 주장과 달리 우크라이나 군대를 격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쿠르스크에 진입한 우크라이나 군대와 그리고 이제 수미에 대기 중인 예비군을 러시아 측이 이미 공격했다라면서 격퇴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6일 기습작전 이후 지금까지 2,030명의 우크라이나 군이 병력 손실을 입었다라고 러시아 측이 주장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거나 원자력 발전소 시설을 위협하는 자들과 무슨 협상을 하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자포리자 원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동원해서 공격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자작극을 벌인 거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편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적어도 800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1.5배 정도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음을 거듭 입증했다면서 성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가 더 많이 파괴될수록 평화와 진정한 안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본토 공격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협상은 점점 더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 한쪽은 공격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이런 식에서는 절대 평화를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평행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 어렵지만 가능성은 남아있다. 네. 도대체 이 전쟁들이 언제 끝날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너무 오래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타결된다면 이란이 보복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이에가 암살되고 나서 이란 측에서는 암살 주체로 이스라엘 주목하고 나서 지금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휴전 협상 어렵긴 하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긴 한데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이집트, 카타르 등이 중재 국가로 나서면서 현지 시각으로 15일 날 사실상 협상의 마지노선 지시하면서 그렇죠. 이스라엘, 하마스 측에 다 협상에 나와달라라고 요구했는데요. 일단 이스라엘 측은 회담에 나가겠다라고 밝혔고 하지만 하마스 측은 나가지 않겠다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하마스 측은 새로운 협상 대신에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달에 얘기했었던 3단계 휴전안 이것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좀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이 3단계 휴전안은 먼저 6주간 휴전을 먼저 하고 하마스 피랍 인질과 이스라엘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맞견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휴전을 영구적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자지구 재건을 논의하자 이것이 네. 골자인데요. 양측에 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일단 하마스를 다 제거해야지 협상이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어렵죠. 그렇죠. 하마스도 네. 이제 대표단을 보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네. 하마스 측에서는 일단 영구적인 종전이 있어야지만 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양측의 입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15일이 이제 마지막 네. 협상 시한이니까 하루 정도 남았거든요. 네. 아, 정말 이번에는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런 뉴스 저희가 네.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난 당신이 올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네. 네. 영화 공포 영화 네, 막 이런 거 있었죠. 나오잖아요. 네. 막 도끼 들고 잡으러 오고 막 이런 무서운 영화 있었는데 네. 이건 무서운 건 아닌데 좀 주민들 간에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북서부의 리구리아주에 제가 지도 찾아봤는데요. 네. 이탈리아 반 저기 끝에 진짜 끄트머리는 바닷가 마을인데요. 이 바닷가 마을 이름이 포르토피노라는 곳인데 네. 이 지역에서 주민들 간에 에어컨 때문에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여기 마을에 400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워낙 아름다운 곳이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이탈리아에서도 손꼽히는 부자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1935년 국립공원 지정이 돼서 또 이렇게 지정되면은 다들 이렇게 마을 전체를 보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시래기가 달리게 되면 그 네. 아름다운 건물에 시래기가 떡하니 달려 있으면 이상하죠. 사실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규제가 까다롭다고 해서 약간 완화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설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요. 그래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제약 조건이 따르는데 근데 문제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이 에어컨 없이 살기가 한다는 게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유럽은 그래도 덥긴 하지만 건조하니까 괜찮아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온 자체가 높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집들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테라스, 옥상에 22건의 불법 설치 시래기를 당국이 찾아내고 이제 과태료까지 부과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다 찾아냈냐? 인구가 400명밖에 안 되고 그럼 여기는 공무원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네, 그렇지 네. 않을 건데 네. 바로 주민들이 서로 신고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무섭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올여름에 당신이 한 일을 난 다 알고 있어. 그렇죠. 이런 이웃 주민들은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잘 숨겨두기도 하고 집살각과 비슷하게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감췄는데 네. 주민들은 또 왜 신고를 했냐. 네. 시래기에서 소음이 발생하잖아요. 음. 마을이 이렇게 조그만데 네, 집들이 이렇게 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도 있고 그래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에어컨 설치한 거를 신고를 당했잖아요. 네. 보복심에 나도 그럼 누군가 집에 신고해야지. 이렇게 또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 집을 누가 신고한지 모르니까 나도 네, 일단 네. 누군가의 집을 신고를 하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네. 원래 이 포르토피노라는 곳이요. 19세기부터 유럽 상륙층들의 휴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어서 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빈 팝스타 마돈나 같은 유명 사람들의 이런 유명인들의 좀 휴가지로 그렇게 잘 알려진 곳인데요. 아름다운 곳이군요. 네, 이 마을 시장은 마을의 미관을 지키기 위해서 에어컨뿐만 아니라 위성 안테나 접시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후 변화로 너무 덥기 때문에 네. 지금 도시 미관보다 주민들의 건강을 좀 더 네. 신경 쓰셔야 하죠. 규제를 좀 완화시켜 줘야 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신고를 맞아요. 하는 거니까 상황 따라서 조금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맞아요. 대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네. 너무 더우니까요. 네. 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결혼할 때 남편이 밥을 많이 먹으면 너무 복스러워가지고 보기가 좋다가 한 10년 좀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밥을 많이 먹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건 뭐냐면 일본에서 혼인 기간을 20년 이상 유지한 부부들이 자녀를 다 키우고 나서 황혼 이혼을 선택하는 비율이 지금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 살 때는 우리들이 너무 잘 맞고 사랑스럽고 그러다 살다 보니 달라 너무 달라. 애들만 커봐라. 애들만 크면 네. 나는 내 인생을 찾을 거야라는 그렇죠. 건데요. 근데 또 전반적으로 일본에서 전체 이혼 건수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황혼 이혼만
유독 건수가 늘어나고 있군요.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이 후생 노동성의 통계를 보면 2022년 황혼 이혼 건수가 38,991건, 4만 건이 좀 안 되잖아요. 예. 전체 이혼의 23%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집계한 1947년 이후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본 전체 이혼 건수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혼인 건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혼 건수 줄어드는데 그렇죠. 그것과는 상반된다고 합니다. 2002년에 이혼 건수가 28만 9,839건인데 네. 2022년 10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네. 17만 9천여 건으로 확 30% 줄었네요. 넘게 줄었습니다. 네. 일단 황혼 이혼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거는 고령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생존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노후를 다시 한 번 더 설계하려는 동기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령층이 사실 과거 버블 경제 시대 때 그렇죠. 월급 많이 받고 이런 게 네. 좋았을 때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은퇴하고 났더니 받는 연금이 그때 대비 너무 줄어든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수입이 적어졌고 또 부족한 노후 자금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는 거죠. 남편이랑 아내가.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이럴 거면 우리 헤어지자. 그렇게 해서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좀 비슷해요.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이혼 비율이 36.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황혼 이혼의 비율이 네. 늘어나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데 그게 하나 더 있네요. 네, 이건 이제 브렉시트인데요. 아, 영국. 브렉시트 다들 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걸 말하는 건데 네. 그때 사실 찬반이 굉장히 근소한 차로 결정이 나면서 찬성이 많아서 브렉시트가 탈퇴했거든요. 된 거죠. 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야, 괜히 틀렸어. 탈퇴했다. 괜히 탈퇴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유럽연합에 다시 가입하고 싶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무려 59%가 다시 들어갈래요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가 지난달에 23일부터 24일까지 영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2016년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 시절에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은 탈퇴 52% 하면서 이제 잔류 48%, 4%포인트 차이로 결국은 떠났는데 8년이 지났다니 잘못 생각했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브렉시트가 이제까지 성공에 가까웠냐라고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12%가 성공했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12%. 아니야, 이건 실패야. 이 대답이 62%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뭐 늘 어떻게 맞는 옳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할 수는 없. 근데 또 이렇게 네. 세월이 지나고 후회가 많이 된다고 하니 신중하게 뭐든지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네.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베이징 비키니를 아시나요? 베이징 비키니? 네. 네.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뭐 비키니 입고 다니는 건가요? 여성분들이? 비키니의 가장 큰 특징. 네. 복부가 노출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못 입죠.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예, 근데 못 입어요. 예. 이 의상은 인위적으로 두 개로 나눠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뭐냐면 사실 이 복장은 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좀 중국인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 가면은 아. 아저씨들이 약간 이렇게 이게 배를- 여성분들이 그 비키니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배를 노출하고 계시거든요. 남성분들이 네. 아, 중국에서 요즘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보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남성분들이 그 위 티셔츠를 네. 가슴까지 돌돌돌 말아 올려서 자체적으로 이제 비키니를 제작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제 이해했네요. 이게 네. 베이징 비키니, 외국에서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베이징 비키니라고.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런 옷차림한 남성들을 공공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베이징 비키니를 중국 여름에 뭐 트렌드다 이렇게까지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산둥성, 텐진, 선양 등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배를 노출하는 네. 이런 행위를 문명적이지 못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제 뭐 풍기문란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래서 집중 단속하면서 뭐 벌금까지 물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2019년에 한 남성이 이렇게 좀
웃옷을 탈의한 채 쇼핑했다가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팬데믹 거치면서 중국 당국이 바이러스 확산 위해서 확산 방지 위해서 이렇게 좀 더 강력하게 베이징 비키니를 단속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날씨가 또 덥고 너무 덥죠. 다 네. 풀렸고 이제 코로나19 네, 다 네, 풀렸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다시 유행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칭다오에서 11시까지 열린 칭다오 맥주축제에서 이 베이징 비키니한 사람들과 식당의 종업원들 사이에서 네. 좀 약간 실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쾌하니까 옷을 좀 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손님이 싫어요.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중국 전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베이징 비키니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몸매가 아주 좋더라도 좀 이건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79년 만에 참여가 다음 키워드인데요. 네. 2차 세계대전 당시 인체 실험을 자행했었던 일본의 731 부대 전 부대원이 약 80년 만에 79년 만에 중국 하얼빈 그 만행 현장을 직접 찾아서 참여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네. 중국 북동부 해륜 장성 하얼빈에 도착한 731 부대 소년병 출신의 시미즈 히데오 씨가 뭐 표본실 그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있었던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됐던 731 부대 본부로 사용됐던 건물을 직접 찾았다고 합니다. 올해 나이가 93살인데요.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끔찍한 그런 표본들이 거기에 가득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거기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국에 온 것은 일본 당국의 역사를 직시하고 그리고 평화를 지키고 전쟁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그런 바람에서 여기에 온 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의 그런 용기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 알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요. 네. 시미즈 씨는 일본이 1945년 하얼빈에 파견된 마지막 731 부대 부원 중에 한 명이었고요. 거기서 병원군 배양, 인체 해부 이런 여러 가지 범죄를 목격을 했고 본인도 네. 묵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 추천으로 부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때 네. 나이가 14살이었으니까 어쩌면 자기의 독단적인 판단은 아니지 않았을까 아니었겠죠. 좀 그런 네. 생각 들기도 합니다. 네. 14살이었으니까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는 브래드의 노래에 Everything I Own 전해드립니다. You sheltered me from harm, kept me warm, kept me warm. You gave my life to me, set me free, set me free. The finest years I ever knew were all the years I had with you. And I would give anything I own, give up my life, my heart, my home. I would give everything I own just to have you back again. You taught me how to love, what it's up, what it's up. You never said too much, but still you showed the way. And I knew from watching you, nobody else could ever know the part of me that can't let go. And I would give anything I own, give up my life, my heart, my home. I would give everything I own just to have you.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올 들어 6월까지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가 103조 4천억 원 적자로 나타나 역대 두 번째 큰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쉬었음 인구, 즉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는 24만 3천 명 증가해 7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는 오늘 지난 총선의 참패 원인과 책임 규명, 당 혁신 방안 등을 담은 총선백서의 내용과 발간 시점을 최종 논의해 이르면 다음 주 초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과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라이트 논란이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은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3명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 대표 딸 조민 씨 등의 일러스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조선일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연습함대 연수에 참여한 간부 후보생들이 지난 5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 부진의 전시 시설인 유슈칸을 집단 견학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칠레 산티아고로 가보겠습니다. 김정화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칠레 산티아고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달 말에 베네수엘라에서 치러진 대선 이후에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 좋지 않다 이런 말씀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는데 양국 관계도 긴장 국면에 빠졌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베네수엘라 상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마두로 정부는 2013년부터 11년째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7월 28일 대선 투표가 끝난 후에 베네수엘라 선관위에서는 단 6시간 만에 마두로의 승리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하지만 야권은 야당 후보가 승리했다고 반박을 하면서 부정 개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개표 투명성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거의 모든 나라로부터 규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마두로는 권력을 유지하면서 수천 명의 반체제 인사를 투옥시키고 그의 동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의 선거 교착 상태를 해결하도록 지시를 했는데요. 네. 칠레 가브리엘 보리스 대통령 역시 베네수엘라 마두로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네. 마두로는 칠레 정부가 베네수엘라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칠레 주재 자국 베네수엘라 대사관을 폐쇄하려는 명령을 내렸고 외교관들을 즉시 철수를 시켰습니다. 게다가 칠레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페루,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등에서도 자국의 외교관 철수를 명령을 했습니다. 네. 이런 극단적인 조치로 인해서 칠레에 거주하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갈 곳을 잃었는데요. 현재 칠레의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는 여권, 또 연금 관리와 비자와 여행 서류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예상치 못한 조치로 칠레에 살고 있는 베네수엘라 이민자 공동체는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영사 업무가 재개될 때까지 연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해도
피하고 없는 나날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칠레에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사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칠레로 건너올까 봐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칠레에 살고 있는 베네수엘라인은 53만 명이 넘습니다. 네. 전체 이민자의 3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데요. 네. 베네수엘라 이주민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이민 물결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롤리나 토하 내무부 장관은 라모네다 대통령궁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특별 행동 계획을 마련을 했는데요. 네. 칠레는 독립적인 국제기관이 검증한 선거 결과만을 인정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경 인프라 장비와 기술 분야를 강화하고 또 인력을 늘려서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 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칠레, 베네수엘라 두 나라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한 가지 소식을 더 준비하셨는데 칠레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 칠레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인데요. 네. 사실 한국의 출산율에 비하면 높은 수치지만 인구 대체율, 즉 이민이 없다는 전제하에 인구 안정에 필요한 여성 1인당 출산 기준이 2.1명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 숫자는 낮은 수치입니다. 네. 작년에 태어난 아기는 17만 3,920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28%나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원래 전통적으로 가족 형성이 일찍 이루어지고 청소년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칠레는 이러한 전통적인 경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0년에서 2018년 사이에 청소년 임신 비율은 34%에서 14%로 감소를 했고 네. 같은 기간 동안 30세 이상의 여성이 출산하는 비율은 30%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칠레가 유럽의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고 아시아의 싱가포르와 한국처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국가들과 비슷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출산식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칠레 내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출산이 늦어지는 현상은 교육 수준 또 노동시장 참여와 어머니의 결혼 여부와 연관을 지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80년에는 기혼 여성과 비혼 여성 사이에 첫 출산 평균 연령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네. 2019년에는 이 격차가 4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첫 출산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비혼 여성의 경우에는 25.2세로 증가를 했고 네. 기혼 여성의 경우는 거의 30세에 도달했습니다. 출산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참가자들은 첫 번째 이유로 자녀를 30세 이후에 낳으면 네. 경제적 또 물질적인 안정감을 먼저 얻을 수 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인 파트너와의 관계를 꼽았는데요. 네. 누군가와 아이를 낳고 그 사람이 최소한 앞으로 5년 동안은 자신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아이를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엄마가 되는 것보다는 먼저 자아 실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고 또 의료, 교육, 주거 환경이 높은 건 역시 자녀를 낳는 결정을 미루게 되거나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의 고민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산티아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칠레 산티아고 김정화 통신원이었습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입니다.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글로벌한 이웃과 함께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네팔에서 오신 수찬 샤키아 씨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나마스테. 예, 나마스테.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제가 너무 나마스테 이렇게 딱 던져버린 아닙니다, 느낌이었죠. 아닙니다. 이렇게 손 모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자연스러워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너무 얘기를 재밌게 해주셔서 네. 시간이 저희가 모자랐단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제가 감사하죠.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네네. 네팔이 여러 민족이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걸 네네. 또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뭐 네. 저희가 이제 123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이제 많은 숫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123개 뭐 그런 다양한 민족들이 한 곳에서 갈등 없이 네, 그냥 재미있게 살고 있는 또는 신들과 함께하는 그런 나라다라고 네.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사신 지가 어떻게 보면 더 지금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15년 차입니다. 15년 차. 네. 아. 15년도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숫자로 얘기할 때는 좀 15년 이렇게 하는데 아. 따져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네팔에 오히려 가시면 네. 되게 많이 변했다 이런 거 좀 네네네. 혹시 느끼시는지. 느낄 때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예전처럼 네. 뭔가 여기 있었던 건물이 어디 갔지? 막 이런 것들도 네팔도 있을 그렇군요. 거고. 네네. 여기 무슨 그 가게 있었잖아. 그렇죠. 이러면서 네. 그 어디 갔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는데 그 네. 외에도 이제 요즘은 이제 도시로 기반으로 보면은 음. 되게 인프라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뭐 건물들도 이제 예전에는 저도 한국에 2010년도에 왔었을 때 이 네. 고층 빌딩들 보면서 와 네팔에 이런 건물들이 없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즘 네팔에도 좀 생기고 생겼군요. 있고 오. 그리고 또 뭐 교통 수단이라든지 네. 예전에는 국제공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네네. 지금은 이제 2개가 생겼고 이제 아. 하나 더 만들고 있다, 짓고 오.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관광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뭐 등산, 그렇죠. 그냥 산에 가시는 분들만 있지만 네, 지금은 히말라야 조금, 가기 위해서.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이제 패턴들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조금 약간 애드벤처 스포츠로 가자, 뭐 MTB 바이크 같은 거를 타거나 아니면 네. 높이에서 막 뛰어내리는 그런 오. 스릴을 넘치는 그런 것들도 좀 개발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사람들의 그런 생각 자체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안 바뀌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조금씩 변하지 않나. 네네 많이 네팔도. 변하고 있는 어. 모습은 좀 보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네팔 뭐 민족도 다양하고 신도 많고 생활 속에 아주 밀착돼 있다고 설명을 지난번에 해주셨어요. 네팔에서 신 어떤 존재인가요? 일단은 그 생활 자체가 그냥 신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제 네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기계도 이제 솔직히 사람이 만들었지만 네네네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또는 뭐 불도 신이고 뭐 물도 신이고 이러다 보면은 그 그리스 신화의 여러 그런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거고요.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좀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마블 이런 거를 보면은 되게 그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슈퍼 히어로들 많이 네네. 나오잖아요. 네. 뭐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슈퍼맨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신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냥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조금 우리도 그런 환경 속에서 네, 살아왔기 네. 때문에 다 귀한 거죠. 네, 맞아요. 모든 게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종이 같은 경우도 네, 네. 지식의 신이라고 해서 제 여신이 있거든요. 아. 사라소디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함부로 저희가 막 찢어버리고 막 발로 뭐 이렇게 이렇게 버리면 차면 안 안 되겠네. 된다라면서 약간 좀 이제 저 바보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약간 좀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네. 이제 항상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대한 네. 고마움, 그런 것들도 있고 존중,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 네. 존경,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있겠네요. 하나 하나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하나에 좋은데요. 대한 조금의 예. 이게 좀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 아니, 그래도요. 그나마 조금 이제 사람에 대한 이렇게 배려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그러니까요. 너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네팔에서는 이 선호하는 신을 통해서 신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성향, 네네. 뭐 성격 이런 거 알 수 있다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MBTI 많이 물어보는데 맞아요. 네팔은 솔직히 MBTI는 아직 물어보면은 친구들이 네, 그게 뭐야? 무슨 얘기야? 뭔 얘기야?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여기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가네시 신의 약간 그 가네시? 네, 가네시 신이라고 하는데 코끼리 신인데 네. 그 이게 몸은 이제 사람으로 돼 있고 예, 머리만 이제 코끼리거든요. 코끼리예요. 코 길고. 네네네. 그래서 이 코끼리 신인데 되게 좋은 신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이루어주게 해주는 그런 신이기도 하고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인도를 해주시는 그런 신이고 네. 그리고 조금 이렇게 깐죽거리면서 금전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좋아해서 그런지 네. 엄마가 이제 한국에 갈 때 뭐 네.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해라 이러면서 이 목걸이를 저한테 이제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네시 씨는 목걸이를 하고 있는 샤키아 씨 보면 수잔 씨 보면서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약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뭐야 네팔에서 어디 샀어요? 네. 나한테도 이런 거를 좀 선물해 주면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그런 의미까지 그런 깊은 뜻까지 있구나 하면서 이제 신기하게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약간 좀 이상하게 수잔이 무슨 이렇게 종교에 약간 좀 물두하는 사람 아닌가 뭐 신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네. 되게 다양한 그런 시선을 받아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신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떤 성격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네팔에서는 네. MBTI라든지 뭐 혈액형 이런 거를 안 보거든요. 네. 그냥 이제 어떤 신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네시 신을 좀 선호한 것 같습니다. 하면 네. 얘가 약간 금전적이구나. 모든 것을 이제 시작하려고 뭐를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시바 신이라는 네네네. 신이 있는데 뭐 발음 좀 조심해야 될 텐데. 네. 우리나라식으로 그렇죠. 이제 조심해야죠. 파괴의 신이고 파괴의 신. 그러니까 화를 나면은 또는 뭐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뚜껑 열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다혈질. 네. 그럴 때는 이제 모든 거를 이제 파괴를 시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쉽게 그냥 화낼 수 있고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요? 성격이 되게 셀 수 있구나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격을 맞춰서 네. 이제 뭐 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성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신이 또 그렇죠. 달라질 수도 네네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네. 그 신들의 이제 성격들이라든지 네. 또는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라든지 다르기 때문에 재밌네요. 그런 기운과 나의 그런 성격을 좀 매칭이 된 것 같다라고 이제 표현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궁합 볼 때도 신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신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아까 그 시바신 좋아한다 여자분이 그러면 그러면 조금 조금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게 부부 싸움에 또 이제 영향이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요. 살아있는 신이라는 쿠마리가 네네. 있다고요. 쿠마리라는 이 자체는 되게 오래된 전통이기도 하고요. 네. 이 모든 뭐 네팔 사람들이 이제 숭배하는 그런 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 이제 예전에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왕과 이제 굉장히 그런 관계 있는 신이라고 해서 모시는 그런 살아 있는 소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생리하기 전에 네. 그 소녀겠네요. 여자, 소녀죠. 그 여자 아이를 모시면서 신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제도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굉장히 이제 그런 뭐 이슈들이 많죠. 뭐 이게 아동 학대 아니냐. 너무 어린 그리고, 소녀를 신으로 모시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아무것도 그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그렇진 저는 않아요? 이제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직접적으로 보기도 했었고 네네. 또는 이제 그때 쿠마리를 은퇴하셨다가 지금 사회생활을 그냥 우리처럼 평범하게 하고 있는 분들도 저랑 친구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은 오히려 저는 이제 영광이었고 네, 그때 그렇게 네. 선택된 이유가 그래서 좀 오해들이 좀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풀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이게 다른 식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오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동 학대다. 네.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고. 갇혀 놓으면 어떡하냐.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밝히지 못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아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왕과 되게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막 얘기하면 함부로 안 돼.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저 안에서는 그 아이가 걷지도 못하겠대.
이 발을 그냥 땅에 이렇게 디디면 안 된대요. 계속 어떤 한 예.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됐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조금 그런 이제 건 아니었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더 오해를 생기는 것들 중에서 하나는 네. 그 웹툰 하나 있어요. 네. 시타를 위해서라는 그 웹툰이 있는데 네. 그 웹툰을 저도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되게 재미있어요. 읽어보면은. 근데 이제 그 말이 바탕으로 했었기 때문에 네. 정말로 그 씬이 그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쉽게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이고 그런 네. 공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런 한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풀리지 않아서 오해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합니다. 근데 네. 네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전통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또 우리가 이제 개선을 하면서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신들을 위한 축제도 많죠. 축제도 많죠. 네, 네. 솔직히 저는 한국에 오고 나서 네. 이렇게 빨간 날을 찾을 때가 많거든요. 저는 회사원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쉬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쉬는 날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팔에는 오히려 그러면 네팔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그 다샤인이라는 다샤인? 축제가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하자면 추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뭐 가족들 다 모이는. 네, 그렇죠. 다 모이는 그런 축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누르가 바완이라고 해서 네.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축제이긴 하는데요. 네. 10일간 즐기거든요. 그 10일간 그냥 회사도 문 닫고, 네, 최대 학교도 축제네요. 그렇죠. 그러면 최대 네팔에. 축제이기 때문에 네. 모든 국민들이 이제 즐기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10일간 그냥 쉬거든요. 네. 그래서 추석 여기 뭐 많이 쉬어봐야 솔직히 뭐 중간중간에 네, 이렇게 끼고 그렇죠. 이러면은 네네. 한 5일 정도 쉴 텐데. 5일도 너무 길죠. 그렇죠. 너무 길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약간 10일 정도 쉬었던 걸로 기억을 나거든요. 그래서 이 그렇군요. 10일 동안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 또 가야 되는 절들이 있고 네. 뭐 신을 이제 또 이제 숭배해야 되고 제가 1년 동안 했던 것들을 모든 것을 이제 잘 해줬기 때문에 또 감사하는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것들도 있고 또 다샹이라는 이 축제 자체가 원래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축제이거든요. 네. 새로운 옷을 이제 사주고 그리고 한국처럼 세뱃돈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오래 기다리는 그런 축제라고 보셔도 그러네요. 되고요. 네. 그럼 이 더샤인 축제 기간에 네팔로 만약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 네네. 우연히 맞았다. 네. 어디를 가면 좋아요? 일단은 약간 추석처럼 네. 조금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지라고 생각할 그렇겠네요. 때도 있어요. 다들. 네네네. 다들 이제 일도 안 하시고 예, 좀 가족끼리 쉬시고 모여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10일 한가해요. 네. 근데 10일간 가시면은 그래도 이 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팔에. 그래서 그 절들에 가시면은 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뭐 네팔 사람들한테는 익숙할 수 있겠지만 외부 사람들 또는 외국인들 또는 한국인들 가서 보면은 와 이거 되게 신비롭다. 예, 뭐 예. 하는 거지? 이러면서 조금 이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네팔 가족을 만나서 네. 가족들이랑 즐기는 게 최고의 그런 그러게요. 축제 경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수잔 씨 가족을 소개해 주시면 돼요. 그럼요. 10월 달에 가시면은 또 네팔은 그 손님이 신이다라고 이제 믿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보러 오시는 그런 신들인가 봐.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요. 이러면서 아마 대접을 잘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9월 말에서 10월 정도. 네, 그때 중순쯤에 네, 네. 이게 10월 중순쯤.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일 동안이니까 뭐 한 3, 4일 정도만 즐겨 오셔도 그러네요. 충분합니다. 네팔의 전통 문화를 아주 제대로 맞습니다. 보실 수 있을 텐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팔의 전통 문화 중에서? 그 알려주고 중에서도 또 이제 뭐 축제들은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네. 네팔에는 소의 날도 있고 강아지의 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호신들이라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뭐 신이라든지 이렇게 동물들도 신으로 이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외에도 저는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티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네. 점을 찍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마에. 예, 이마에. 그거 이제 뭐 결혼하시는 여성분들이 이제 네. 결혼했다라는 표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냥 했을 때는 이 자체가 축복을 받으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해주면은 오늘은 좀 좋은 날이다. 색깔로 조금 이제 다르기는 하거든요. 뭐 이렇게
빨간색이다 하면은 너무 화려하다. 오늘은 뭐 생일이거나 아니면은 뭐 큰 행사가 있었구나. 또 이제 노란색이 있으면은 네. 좀 기일이구나. 뭐 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3의 눈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눈이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수확하거나 또 모내기 때 네. 그 모내기 할 때 우리가 정말로 막 나가서 이렇게 심는 거 이런 거 과정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티카, 네. 제3의 눈, 네. 네,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뭐 지역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포카라 많이들 요즘에 포카라는 진짜 많이 가죠. 관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가시고요. 네. 저는 일단 카트만두가 고향이기 때문에 네. 카트만두랑 또 이제 고대 도시들이 이제 세 개나 이제 몰려 있거든요. 네. 카트만두 또는 파탄 그리고 박다풀이라고 해서 네. 이 세 군데 가시면은 그 네와르 민족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들 또는 그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카트만두를 꼭 들리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포카라 같은 경우에는 뭐 등산을 가시기 위해서는 네.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런 곳이기 포카라 꼭 때문에 가야죠. 네, 그리고 휴양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냥 편안하게 쉬신다. 저는 자연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면은 포카라를 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약간 해발도를 좀 높게 좀 이렇게 하이킹은 하기는 싫은데 그래서 네. 좀 쉽게 가고 싶다. 그래도 좀 이렇게 이 높은 곳에 오면은 발음이 어떨까? 바람 부르는 것들이 어떨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트만두에서 굉장히 가까운데 30분 정도 가시면은 짠드라길이라는 그 케이블카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오. 2,500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가시면은 운 좋을 때는 날씨가 좀 이렇게 열렸을 때 그 사가르마타 에베레스트 제일 높은 산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예. 이렇게 지역들이 좀 다양하지만 네. 그래도 좀 이게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은 네. 이 세 곳은 무조건 가시라고 알겠습니다. 강추를 하고 싶습니다. 예, 유튜브로 또 다시 듣고 네. 기억하세요. 자, 뭐 한국과 네팔 이 문화 외교관으로서 또 앞으로의 활동도 저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많지는 않았네요. 아닙니다. 그래도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전통 오늘도. 문화도 네. 잘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 네팔에서 오신 수잔 샤키아 씨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서 많은 활동 기대하고요.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